안녕하세요. 홈트리오TV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김제에 49평형 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모던하고 깔끔한 주택으로 완공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완공을 필두로 한 CCTV 공사라든지 외부 시설물 공사가 지금 한창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현장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이 지금 김제 주택의 외관으로 말씀드리자면, 화이트 스타커 플렉스에 아래쪽에 이제 검정색 타일 붙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단토 타일이라고 해서 전량 일본 제품으로 현재 열 화상 카메라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본 결과 이 단토 타일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열을 머금고 있다가 굉장히 따뜻하게 집에다가 조금씩 은은하게 뿌려주고 있어서 집 자체의 어떤 기온이라든지 내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은은하고 따뜻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시기에도 상당히 편리하고 따뜻합니다. 석재 데크와 이 단토 타일로 이 주택이 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설계적으로 의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과 설계가 상당히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가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이 늘상 사용하고 말씀드리는 이 스타코플렉스와 삼중창호, 지금 전원주택 메이저 건축 회사들에서는 스타코플렉스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하지만 저희 홈트리오에서는 아직도 스타코플렉스가 10년, 20년 지나더라도 이 소재는 변함이 없을 걸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소재들은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만 스타코플렉스는 지금 가격이 제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도 하자가 없는 모습을 많이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홈트리오에서는 스타코플렉스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소재들과 더 어우러질 수 있을까 설계를 많이 의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멀리서 다시 한번 보자면 단토 타일과 스타코플렉스가 이렇게 흑백으로 이루어진 이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모던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갔었을 때 상당히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게 스타코플렉스가 아직 현역이더라. 사용만 잘한다라면 스타코플렉스와 이 단토 타일, 다른 소재, 세라믹 타일들은 상당히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이번 제품은 융기 드리움 제품으로 당연히 1등급 제품이고요. 상당히 퀄리티라든지 단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좋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네, 지금 전북 김제 주택의 이제 현관문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현관문 이제 단열 스틸 도어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고, 현관부를 감싸고 있는 이 자체의 이 타일들을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레트로한 느낌을 어떻게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타일조차도 요새 이제 뉴트로 느낌으로 많이 이제 해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과연 이제 현관문이랑 잘 어울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세라믹 타일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느낌들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사실 재해석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제 입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주택들도 이렇게 한번 이게 뉴트로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점점 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런 주택이었습니다. 이제 김제주택 좌측면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좌측면부에서 바라보는 이 지금 이제 석재 데크를 한 번 더 이쪽에서 짚어드릴 텐데, 이 석재 데크는 당연히 화강석 소재에 가장 저렴하지만 가성비 높은 이 제품을 쓰시는 게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이게 많은 제품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논슬립, 그리고 눈비에 강하고 외부 환경에 있어서도 충격도 굉장히 강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품, 이 화강 제품이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게 깊숙이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타공되어 있는 이 모습들도 정말 저는 좀 클래식하고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라든지 디자인이 너무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 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조미들을 한번 보여드렸을 때, 이 집이 정면부도 정면부지만 이 멀리서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멀리서 저와 함께 찍어 주신다면 이 구조미가 상당히 재밌고 큐브릭하게 나와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도 이게 처음 도착했을 때 정면부보다 좌측 면부가 끌려가지고 이쪽에서 사진을 몇 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도 이쪽 면부를 상당히 좋아하셨고, 정말 깔끔하게 나와서 기분이 좋은 좌측 면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스타코 플렉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하단부는 동일 제품 단토 타일로 또 이루어져 있어서 단토 타일이 절대 끊이지 않고 같은 제품의 형식으로 디자인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석재 데크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사용하실 때도 편리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현재 건축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주차장 면적의 주차장 석재들,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옆에 울타리들은 이 주택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 김재 건축주님께서는 200% 이상 만족을 한다. 왜 200% 이상 만족을 하냐,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이제 홈트리오만의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열심히 해나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잠깐 현관부터 보고 갈게요. 보시면 현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한 평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한 평 솔직히 작습니다. 보통 1.5평에서 한 2평 정도 하는 것이 좀 넓은 감이 들어가고요. 현관문 들어와서 살짝의 단차가 있고요. 전면 부분에 저희가 신발장이라고 그러죠. 신발장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간접조명을 통해서 솔직히 한 평 한 반 정도 되는 공간인데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창을 놨어요. 픽스 창입니다. 네, 열리는 창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채광에 대한 부분도 같이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이온동 안 쓰죠? 이렇게 3연동으로 이 폭 자체를 최소한 9cm 이상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들어서요, 반대쪽엔 당연히 창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채광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왜냐면 집을 지었는데 어둡다고 느끼게 되면은 집에 들어오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눅눅함, 칙칙함, 다크한 느낌은 아예 빼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자, 하나의 오픈되어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거실 공간이 넓게 있고요. 작은 평수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분할이 된다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쪽 공간에 거의 똑같은 공간감으로 주방까지 오픈을 시켜놨어요.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원스페이스가 되면서 현관을 들고 들어왔을 때 이 넓은 공간감,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층고는 2.2m에서 2.3m 낮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손을 뻗었는데도 천장이 한참 위에 있죠. 이 정도 높이면요, 2.7m, 실내 7층 높이가 2.7m 정도 되는 높이고요. 생각보다 들어왔을 때 인체 스케일적으로, 시각적으로 엄청난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건축비는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 300~400만 원만 추가한다고 하면은 이런 높은 공간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쪽 서 있는 공간은, 자, 위에 보면은 제 키 높이만한 부분에 조명이 달려있죠. 조명이 낮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는 식탁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이 가로 스팬이요, 생각보다 긴 편입니다. 이렇게 돼서 기역자형으로 형식이 저희가 구성을 해놨는데, 아마 이쪽이 조리대가 될 거고요. 충분히 시장을 보고 와서 여기서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요. 조리를 하고 옆에서 바로 요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동선을 제가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자, 거실과 주방 중간에 벽이 있습니다. 가벽이 아니고요, 실제 내력벽입니다. 기둥이나 보시면 돼요. 제가 목조주택을 설명을 할 때 이 스팬, 장 스팬이 보강 없이 갈 수 있는 길이는 맥시멈 5m다. 솔직히 5m도 거의 간당간당해요. 근데 이렇게 넓은 스팬, 거의 10m 정도에 되는 스팬이 뻗어나가려고 하면 중간에 기본적인 기둥, 내력벽이라 그러죠. 기둥이 존재를 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이거는 자연스럽게 주방과 거실을 이 벽 하나로 차단될 수 있는 구분벽으로 만들어 놨고요. 하지만 양쪽 자체가 훨씬 더 넓게 트여져 있기 때문에 답답함, 시각적 차단감은 없을 것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자, 보통 주방의 필수 공간이죠.
다용도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 마감을 했고요. 다용도실도요, 바닥에 난방이 다 지금 깔립니다. 하지만 이제 방수층이 위에 있다 보니까 내부 공간보다는 살짝 추운 감은 있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물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보일러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권의 법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보일러를 놓는 거는 많이 안 되고요. 이제 만약 2019년 이후에 집을 지으신다 하시면은 무조건 한 평 이상의 보일러실을 별도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집은 좀 독특하게, 자, 창문 프레임 바깥에도 블랙인데요. 보통은 저희가 반만 랩핑을 하고 안쪽은 흰색으로 많이 놔두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집은 자세히 보시면 창문에 대한 랩핑하고요, 싱크대에 있는 색톤과 그리고 문의 톤을 일체화시켰어요. 그래서 별도의 뭔가 포인트 자재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문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창문 프레임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적인 기법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은 당연히 깔끔하게 메인 거실 등 하고 사면으로 간접 조명을 둬서요, 금액 대비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디자인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썼습니다. 앞절 부분은 당연히 벨 스타일로 제가 마감을 했습니다. 뭔가 덕지덕지 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약간 그레이 톤으로 톤 다운된 것을 해서 내가 이 집의 포인트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면은, 자, 블랙에 대한 이제 랩핑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톤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을 다양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촌스럽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당연히 계단, 저희는 계단은 거의 다 멀바우스입니다. 강도 그리고 하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멀바우 제품을 쓰고요. 자, 평철 난간에 하부에는 당연히 창고, 여기 온갖 잡동사니는 다 넣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메인 화장실에서는 보시면 기본 도기 세팅, 젠다이, 그리고 욕조까지. 자, 요즘에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자, 보시면 유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시면 되면은 물 자체가 아예 바깥으로 나올 수 없게 차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훨씬 깔끔하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저희가 그레이 톤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선반이나 모든 포인트들 보시면은 같은 톤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는 안방 공간이에요. 아까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공간인데, 자, 이 공간에서는 별도의 문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양쪽으로 제가 드레스룸을 구성해 놨습니다. 안방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벽을 칠 필요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창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중 시스템 창호 쓴다는 거 아시죠? 이런 창호를 사용해야지만 단열값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 여는 게 더 튼튼해 보인다, 더 단열값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은 실제 시험 성적서라고 그러죠. 열 관료값은 시스템 창호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단열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시스템 창호, 그것도 3중으로 1등급이나 2등급 이상을 쓰시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층으로 가볼게요. 이제부터 2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재 멀바우와 함께 평철 난간, 그리고 특이한 점은 2층에도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설치된 이유는 층간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기도 하고요. 2층에 올라서면 공간이 바로 보이는 공간은 2층 전용 소거실입니다. 소거실의 특이한 점은 큰 창이 있죠. 큰 창이 있고 외부로 나갈 수는 없지만 답답하지 않게 폭과 높이를 조절해서 체감과 전망을 모두 살렸다는 점, 그리고 어떤 이 창호의 몰딩, 올라오시면서 보셨던 평철 난간의 색, 그 다음에 중문의 색, 그 다음에 방문의 색을 다 통일시켜서 모던하고 세련되게 맞췄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바로 방이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 같이 검은색 계열의 톤으로 마감을 해서 이 집 전체의 인테리어가 세련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에 화장실을 잠깐 둘러보시면 1층과는 달리 조금 밝은 분위기, 깔끔함을 추구를 했고요. 바닥은 흰색, 그 다음에 이제 수전 도기들도 흰색을 유지를 하고, 샤워부스 안에 타일만 세로 타일을 통해서 포인트를 주는
형태로 시공이 됐습니다. 나가서 오른쪽 방을 보시면 벽지의 색깔과 그 다음에 붙박이 장의 톤 그리고 이 검은색 톤이 상당히 조화를 이루고 있고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창을 통해서 전망이랑 채광을 살렸고요. 이 부분은 어떤 전망이라기보다는 채광을 위한, 오로지 채광을 위한 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도 방이 있는데 왼쪽에는 조금 더 화사한 느낌으로 투톤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개나리색 혹은 겨자색의 벽지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밝은 느낌을 표현을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큰 창, 채광과 전망을 위한 창 그리고 이쪽은 오로지 채광을 위한 창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2층을 살펴봤는데요. 이 주택은 1층과 마찬가지로 어떤 모던함과 세련됨을 표현하고자 했고 그걸 인테리어적 요소로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주로 색감을 이용했고 어떤 비싼 재료나 비싼 마감재를 통한 게 아니고 색감을 통해서 이 주택의 내부 느낌을 살리고 표현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